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세기의 피렌체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시국가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피렌체인들은 그들의 도시 피렌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확실히 자신들의 자치정부의 형태가 독특하지만 가치가 있었고 그 형태를 자신들이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의 영향력 있는 학자이자 유산계급 피렌체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지적 옹호자인 포지오 브라치올리니와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로마의 스토아 학파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도출했습니다. 브루니의 경우 피렌체인들이 고대 세계의 도시국가 자유의 상속인이라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피렌체는 로마 이전에 이 도시국가의 형태를 발전시켰고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그것을 재발견했습니다. 브루니는 심지어 피렌체인들은 자유 로마 시민들의 피를 그들의 혈관에 쑤셔 넣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세 이후 14세기의 다른 도시국가인 밀라노의 팽창은 피렌체의 위협이 되었고 이는 15세기 초반까지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위협적인 상황, 다시 말해 불안정성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14세기 말과 15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피렌체인들은 도시의 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의 시기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새로운 시민의식을 만들어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피렌체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더 좋은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으로 그 시민은 일상생활의 활동과 공동체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고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도 개인의 인성은 폴리스의 삶에 있어서 참여를 통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숙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중세의 인본주의에서 시민 인본주의로의 변화입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도나텔로와 브루넬리스키가 예술에서 고대를 재발견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역사학자들이 르네상스가 근대국가와 근대적인 의식의 기원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의 쇠퇴 이후 서구의 역사에서 개인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와는 별도의 개인적인 인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 사회의 이상향이었던 로마 문명을 부활시킨 피렌체에서의 활력, 미덕, 문화의 재탄생은 코무네에 의한 자유의 회복에 기인합니다. 비록 피렌체가 메디치가의 폭정을 겪었음에도 피렌체는 자유의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도시로 끌어들인 것 역시 예술과 교육의 급격한 융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피렌체에서 주민의 자치공동체인 코무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포폴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포폴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코무네를 독점적으로 통제했던 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단체를 말합니다. 포폴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는데 부유한 상인들, 은행가, 대부업자들, 의사 및 공증인과 같은 전문가들과 장인과 상점 주인들이 포폴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폴로는 피렌체에서 점차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서의 포폴로의 시작은 군사적인 평화 유지 조직이었고 그들의 회원은 다양한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폴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피렌체에서 포폴로의 구성원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남성이었고 30세 이상의 도시에 충분한 시간을 거주했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1427년의 인구 조사에서 2만 명의 남성 중에
30세를 넘긴 남성이 8,000명이었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70%로 약 5,600명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의 도시 정치는 장인가 상점 주인가 귀족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반을 갖고 있었고 모두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었으며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었고 기록을 매우 중시하는 관료화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렌체에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관직이 사고 팔렸다는 것입니다. 포폴로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해원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지배 계급보다 부유했음에도 지배 과두 정치에 대한 진입을 거부당했던 무역업, 제빵업, 고리대금업, 토지 소유 혹은 전문직을 통해 부유해진 사람들. 둘째, 장인 및 상점을 소유한 계급의 부유한 사람들. 피렌체에서 13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집단은 7가지 주요 예술가 길드, 판사와 공증인, 양모와 옷감무역가 은행업 길드, 환전업자 길드, 실크와 린넨 무역 길드, 의사와 약사 길드, 양모 제조업자 무역업자 길드, 모피 무역업자 길드에 속해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이 중 가장 중심적인 집단은 양모와 옷감무역가 은행업 길드였습니다. 양모와 옷감무역가 은행업 길드 가문들에는 수백 개의 사업이 있었고 각각 천의 수입과 수출, 은행업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는 산업이나 천무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자본으로 거래된 광대한 금융사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이자율, 전형적으로 33.3%의 기반을 두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봉건제와 유상계급 사회 사이에 개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봉건 영주로부터 취득한 성을 소유하였고 그들의 도시적인 생활 방식은 부유한 상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지는 모호했습니다. 그들의 상업적인 우위는 진정한 사회, 경제적 혁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개의 당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러한 분할은 복잡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상업 귀족과 중간 수준의 유산계급 사이의 갈등은 1360년대 가장 강렬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1378년에 치옴피의 난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치옴피의 난은 1378년 7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일어난 하층 노동자의 폭동으로 여기에서 치옴피란 가발의 원사를 다루는 소모공들을 말합니다. 당시 하층 노동자인 소모공들은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하고 단결하는 것도 금지되어서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의 불황 속에서 그 불만이 폭발하여 정청을 점거하고 종래의 체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수공업자와 소모공들을 포함한 정부를 만들어 정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1382년 상층 시민 측의 반격을 받아 추방되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노동자의 반란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부터 장인 및 상정 소유주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직물노동자의 기업을 포함하는 확대된 길드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치옴피의 반란의 실패와 피렌체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같은 어떤 것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실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위대한 상인과 산업가들은 그러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우월성을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변화를 막기 위해 심하게 싸운 상업 귀족에 의해 착취당했습니다. 반란을 계승한 광범위한 기업 체제조차도 겨우 3년 5개월 정도 살아남았고 이는 귀족의 반대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포폴로가 중심이 되는 피렌체의 도시국가는 사실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0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 내에 약 200에서 300개의 도시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도시국가는 사라집니다. 단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포폴로가 중심이 된 도시국가는 언제나 독재나 과두 정치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독재나 과도 정치는 도시 내부의 분열과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야기해 반복된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렌체 도시국가, 즉 공화국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후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렌체인들은 이러한 역경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누군가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폭정의 시대라고 간주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피렌체에서 시민정신의 강력한 물결이 인본주의와 중세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르네상스를 가져올 때까지 정치적 자유를 수호했고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유산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